네, 오늘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개원한 날이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세균, 김무성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내린 골프 금지령,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금지령은 대통령이 풀었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 있었던 대통령의 연설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 일단 박수가 나오는데 여당 쪽에선 나오고 야당에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모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 모습 보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지금 이제 대통령 아침에 들어오는 저 첫 장면이죠? 네, 그 총선 패배 이후에 3당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분홍색 바지 정장을 입고 오늘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선 박 대통령 모습입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요. 화면에 오른쪽에 앉았던 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쪽에서는 굉장히 박수가 많이 터져 나왔고 네. 왼쪽에 앉았던 더민주 쪽에서는 뭐 뜨문뜨문 박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여당 쪽이나 이런 데와는 달리 좀 소극적인 그런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한 23번 정도 총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입장할 때도 박수가 좀 있고 연설할 때인데 그동안 저희가 대통령 연설 때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은 박수 열심히 치고 야당은 안 치는 거 이른바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자, 20대 국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야당이 안 친다고 뭐라 탓하기도 좀 어려운 관행이 이미 생겨버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난번 때 국회에 와서 연설했을 때에 비하면 네. 뭐 오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어서서 박수를 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더민주당이었고 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일어서서 박수도 일부분 쳤다. 네. 이런 것이 어쨌든 달라진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의 다소간 과거보다는 네. 그래도 과거에 무슨 빨간 넥타이, 빨간 그 스카프에 그 남녀 의원들이 네.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거부의 표시로 네. 이렇게 하고 완전히 돌아섰던 이런 기억에 비추면 네.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진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지 않는다. 네. 이것은 박수라는 것이 꼭 동의하거나 네. 어떤 대통령 당신의 말씀에 다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또 3권 분립이 된 국회에 와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대통령이 어떤 국정에 대한 연설을 한다는 걸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박수라고 할 때 네. 이런 박수는 그 입장을 떠나서 야당도 적극 좀 치는 것이 어떤가. 네. 그 지난번에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됐습니다만 네. 유인태 전 의원이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정무수석 할 때 네. 국회에 왔는데 당시 야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수를커녕 항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냉랭하게 할 때 참 보기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역지사지 해본다면 이제는 우리 국회도 새로운 그 3당 그 협치 체제 아래서는 네. 이런 그 서로 간에 존중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하는 박수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그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은 네. 당직을 버리잖아요. 무소속이 되는 거죠. 네, 무소속이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 당에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당직을 버리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 네. 대통령도 사실은 여당 야당에 속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박성원 부국장이 얘기했듯이 네.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에 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박수 치는 게 네.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야와 상관없이 네. 정권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연습 같은 거를 좀 네. 했으면 어떤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는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박수를 치고 비판하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 박수 안 치고 비판하는 것보다 그렇죠. 박수 치고 비판하는 네, 거. 박수 칠 건 딱 치면서도 비판을 하면 네. 더 멋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메모하는 게 딱 잡혔는데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지금 뭐 박수에 야박했다 야당 지도부 얘기하셨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박수 치고 있는 사이에 뭔가 메모를 하는 장면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발을 정자를 계속 쓰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박수가 나오는 횟수가 과연 몇 차례나 될까 이번 연설에서는 네. 뭐 직접 이건 원내대표한테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나올 때마다 저렇게 한 획씩 그으면서 카운팅 하시는 그런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박수 나올 때마다 발을 정자를 한 획 긋고 있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 참고일지 아니면 네. 나중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의도, 속마음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장면 하나 잡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정연설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를 이끌 대표단과 또 의장단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역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더욱 많이 대화하고 또 소통해 나갈 예정인데 국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자, 뭐 이런 분위기가 오늘 같은 날만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 과연 어떨지 협치를 대통령이 강조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야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네.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평가한다. 일단 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노동개혁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소수 약자인 노동자들의 고통,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방적인 법을 밀어붙이려는 네. 이러한 태도는 우려된다. 이렇게 강론에 들어가서는 역시 날이 섰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 어떤 입법에 들어가서는 오늘과 같은 꼭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심재숙 기자님, 네. 오늘 관심 모았던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과 껄끄러웠던 여당 출신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른바 탈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와도 만나는 장면이 지금은 이제 입장할 때는 뭐 사실 눈을 제대로 네. 안 마주치고 저렇게 지나갔지만 네. 퇴장할 때는 저렇게 이제 김무성 대표 보고 가까이 오라고 조원진 의원, 정가변 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데 약간 네.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이죠. 네네. 지나가면서 이제 저렇게 여당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다가 김무성 대표를 보고도 손을 쭉 뻗어가지고 악수를 나누고 뭐 악수를 나눴군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네.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 저렇게 멀찍이서 악수를 하고 저렇게 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악수를 주로 나누는 저렇게 것 가운데 통로로 적극적으로 나온 의원들 중에는 그 네. 친박계 의원들이 많았고요. 요즘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말도 건네고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윤상현 의원이 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나오는 모습이 지금 김태흠 의원하고 악수를 나눈 모습이었고요. 무소속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좌석 배치상 굉장히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로로 가까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모습만 뭐 기자들한테 목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윤상현 의원은 잘 앉아있는 모습, 저 멀찍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중앙통화로와 거리가 먼 곳인데요. 네. 지난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팔도 잡으면서 저 여기 있어요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 2월에 있었던 시정연설 때 그때 이제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팔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 대통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대통령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어쨌든 몇 개월 사이에 무소속 의원이 되면서 지금은 멀찍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과연 어땠을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뭔가 좀 거리를 둔 모습,
네. 짐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정세균 대표가 내놓은 개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회에 왔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원들은 늘 언젠가는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떠오를 대통령 후보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현직 대통령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성부 국장, 네. 뭔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은 겁니까? 지금 이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87년 개헌으로 성립된 네.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통령 임기 때는 소임 때는 박수받고 떠날 때는 정말 또 많은 어떤 비난과 저조한 지지 속에서 이렇게 결국 절대적인 대통령의 권한 집중 이게 네.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내년도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완벽하게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권력 분산형 이런 개헌을 사실은 여에서도 그렇고 야에서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이것이 결국은 진짜 개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네. 내년 1월 초부터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어 야권에서 두드러진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어떤 유력한 주자가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만일에 여권에서 네. 개헌을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무슨 음모냐, 네. 무슨 구태 권력 연장 음모냐. 만일에 이렇게 나온다면 네.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네. 만일에 내년까지도 여야의 대선 주자가 두드러지지 않은 채 고만고만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굴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무성 의원도 오늘 개헌 특강을 했거든요. 이런 자리를 주관했고 임명진 목사가 나와서 의견을 내놨는데 기자들이 김무성 전 대표한테 많이 물었어요. 개헌 어떻게 하실 거냐? 뭐라고 답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저는 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네. 자, 저 장면은 김무성 대표가 거의 주랭랑 치듯이 도망가는데, 아유, 개헌 질문 나오니까 난처해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는 개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개헌을 권력 구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네. 대단히 잘못됐다. 네. 물론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저는 100% 수용을 하면서도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헌을 할 때는 사실은 30년간 달라진 네. 이 국가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달라진 그런 분위기까지를 전부 포괄하는 개헌이 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네. 지방자치라든가 네. 그다음에 환경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양성평등 문제라든가 네. 이런 국가의 어젠다를 전부 포괄하는 네.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왔고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100% 수긍하는 바입니다. 고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년간 통치하는 것, 기간이 좀 짧아서 장기 프로젝트 못하는 점도 있고 너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한 번도 탄력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 어쨌건 오늘 김무성 대표가 주관한 저 특강에 친박, 비박 구분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개헌의 필요성을 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무성 대표 그동안 뉴스의 중심에서 좀 비껴나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들려온 소식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묘를 이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 기자. 네. 서울에서 경상남도로 옮긴 거죠. 우이동에 원래 부친과 어머니의 네. 묘소가 있었는데 요즘에 네. 우이동에 둘레길을 개발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친 김용주옹의 원래 고향인 경남 함양으로 네.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한 5월쯤에 묘소를 전부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형 김한성 씨의 주소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묘지로 이전이 됐다는 건데요. 네. 묘소 이전이 된 일단 소식을 듣고 김무성 대표한테 사실 직접 물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전부터 하려고 했던 일이고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그 5월에 이장하는 작업을 할 때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갔었다고 합니다. 갔었던 모습이 마침 현지 경찰한테 목격이 되기도 했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어떤 풍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감안을 해서 갔다 이런 후문이 들리면서 대권 행보하고 이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서울 우이동에 있던 이장 이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부모님 묘가 있었던 곳인데요. 자, 경상남도 함양으로 옮겨갔다. 이런 경우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과거에 부친 묘 이장이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경상남도 함양의 모습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풍수만이 따지잖아요. 자, 이 장면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좀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 저 멀리 보이는 곳인데요. 자, 풍수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심기선 대기자는 풍수 전문가는 아니시죠? 전문가는 아닌데 제하고 같이 일하는 안영배 박사가 있습니다. 네. 그 박사가 무슨 박사냐면 풍수학 박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풍수 칼럼도 쓰는데 네. 이 안영배 박사한테 여기 오기 전에 좀 물어봤어요. 네. 지금 이사 간 데가 어떻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 사진 같은 걸 통해서 봤다 그러면서 네. 이게 천기형이다. 네. 새로운 간대가 저 김무성인데 부성으로 저 글자가 잘못 나왔네요. 근데 네. 하여간 천기형은 하늘에서 길을 받는 그런 땅의 형태인데 여기는 권력과 지배 네.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들이 보통 선호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기형이라는 게 하늘의 기운이 좀 그렇죠. 서리는 형이다. 하늘에서부터 길을 받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지기형이라고 그래서 땅으로부터 길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묘자를 쓰면은 풍요, 네. 돈을 잘 벌고 이런 네. 쪽으로 가문이 융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하여간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네. 풍수를 좋아하는, 즐기는. 네. 그래서 트럼프 그러면 풍수 트럼프라고 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풍수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같은 게 네. 저 메인 건물을 황금색으로 한 것도 다 그런 네.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층수 같은 것도 다 네. 68층으로 하는 거는 6자하고 8자가 다 중국들이 좋아하는 그 숫자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네. 물 같은 거 네. 또 다 이렇게 좀 해놨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풍수지리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건물 내에도 조그만 예를 들어서 물길을 만든다든가 그거를 정도로 네. 트럼프가 그 풍수에 아주 굉장히 강하다고 그럽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여의도 살고 있는데 거기가 트럼프 타워과 트럼프 월드 아닌가요? 트럼프 월드. 네. 김무성 대표도 트럼프와 좀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부 국장. 네.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아까 여러 사정으로 해서 형님들이 했다고 하지만 네. 우리 무성이가 잘 되려면 이렇게 네. 하는 게 좋겠다라는 형님들의 또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네. 적어도 저 정도의 재력 있는 집안이라면 네. 반드시 풍수를 봤을 걸로 네. 생각하는 게 네. 100번 맞을 겁니다. 저 정도 재력을 가지면서 네. 이장을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자, 최근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대선 후보가 충남 예산에 있는 선친의 묘를 좀 옮기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2번이나 옮겼죠?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4년에 한 차례 그리고 또 2007년에 무려 2차례 이렇게 이장을 했습니다만 네. 아시다시피 이회창 총재는 대선에 제1야당 후보로 2번 네. 또 작은 당 후보로 해서 이제 한 번 네. 해서 3번 도전했습니다만 실패했고 반면에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97년 대선을 앞둔 95년에 전남 신안에 있던 선친의 묘를
그 경기도 용인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뭐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직후에 있었던 그 대선에서 결국은 당선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장의 효과를 사실은 뭐 네. 꼭 그 대선의 성공이다 실패다 네. 볼 수 없는 지금 두 분의 예를 저희가 이렇게 대비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친의 네. 김옥두 의원의 젊었을 때 모습이 얼핏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DJ의 옛 모습 보입니다. 자, 빛발의 흑백 사진 속에 있었던 저 신안군 하의도의 부친의 묘, 경기도 용인으로 이장했던 것. 그게 DJ는 이제 당선됐으니까 만약 풍수를 감안해서 큰 꿈을 꿨다면 성공한 사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이장들, 정치인들이 계속 꿈을 꾸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선친묘 이장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좀 묘한 장면이 생겼습니다. 이런 투표가 과연 어떨 것인지 저희가 표결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그 국회 부의장을 뽑는 선거에서 네. 이제 심재철 의원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그 부의장 후보로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투표를 했는데 출마도 하지 않은 김무성, 유승민 뿐만 아니라 네. 다른 당인 국민의당인 박주선 의원 표까지 4표나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국회의원들이 이 투표 행위라는 거를 어떻게 네. 생각을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인데 통상의 표결은 자기 자리에서 그 단추를 누르지만 이렇게 네. 인사투표는 직접 앞에 걸어 나와서 박스에 넣는 형식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부의장뿐만 아니고 의장 선거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네. 뭐 서청원, 이주영 의원 뭐 아예 그 더민주에서 하기로 그때 결정이 된 상태였음에도 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이없는 표들이 저렇게 발생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부의장, 그러니까 야당 몫의 부의장 선거 때도 비슷한 그런 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엔 좀 골프 얘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골프를 쳐야 내수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네.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께서 골프 같은 거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일호 부총리가 골프를 치러 나가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또 이런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대통령에 대해 잘 모르는 네. 눈치 없는 공무원이라 골프 치러 가는 거지 네.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골프 치는 거에서 묘사한 얘기를 봤다면 얼마나 이게 한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대통령 말씀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왜 이게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중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본인의 자서전까지 봐야만 그거를 뜻을 헤아릴 수 있게끔 국민에게 전달이 된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국가 지도자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신지를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해석을 해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그러니까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참 바랍니다. 박성호 부국장, 네. 이거 만약 이 공무원의 그 참모의 말이 맞다면요. 대통령이 진심이 아닌 걸 말했다. 네. 세상에 내가 모시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참모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이나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 상징적으로 이런 그 금종령을 풀어주는 게 어떠냐라고 할 때 네. 말하자면 나는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저 취지가 특히 공직자들이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것 자체를 권장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 일반 그 국민들이 이 어떤 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취지지. 실제로 보면 2013년에 네. 청와대 수석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골프를 좀 이제 접대 골프가 아니면 칠 때도 좀 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네. 7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도 내가 치라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바쁘신 그런 처지에서 골프를 치실 시간들이 있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공직자들이 어떤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이런 골프를 나가는 것은 비록 그것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참모들이 나가거나 주요 공직자들이 나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아마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상기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직자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네. 당시에 그 박용만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골프를 친 공직자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다른 공직자들이 골프를 쳤다? 이런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몇 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네. 또는 어떤 그 고위 공직자의 발언을 기자들이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나중에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는 네. 대단히 잘못이다. 네. 라는 게 제 예전부터의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저것이 논쟁이 된다면, 논란이 된다면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내 뜻과 틀리다든가 네. 또는 뭐 나는 그 골프를 치는 게 좋다든가.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분명히 내수진작 때문에 네. 김영란법을 제고해달라고 그러신 분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비판을 감수하고 네, 비판을 대응을 감수하고라도 명백하게 김영란법을 제고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분입니다. 네. 이것도 내수 문제와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내수 문제와 상관없이 고위 공직자의 어떤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보도 편집국장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네. 그것이 솔직한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고위 공무원들 골프 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문제는 좀 애매모호하게 가져갔어야 옳다고 보는 거를 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공무원 뭐랄까요? 익명의 누군가가 굉장히 자기가 대통령을 잘한다는 거를 자랑하려고 제가 할 때는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을 경을 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예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직접 골프 치는 모습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골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초기 상황이니까 그런 단계였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골프 선호가 없다는 건 뭐 알려진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대통령 얘기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다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한 얘기가 공무원들한테 착착착착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을 통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심정숙 기자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